생수는 먹는다, 생수는 먹는다 하지만 수돗물이요? 예. 아니요, 정수기 물을 먹고 있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낙동강물에 뭐지 과불화 물질인가 나와서 안 좋다고 하니까 생수 그 인터넷으로 한 30명 주문시켜서 먹고 있어요. 많이 걱정되나 보다. 네. 그 몸에 안 좋다 하면서 가던데. 네, 이렇게 얼마 전 대구 지역에서 이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그리고 환경 호르몬 물질이 검출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구 시민들 가운데 한 70%가 이용하고 있는 낙동강 수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 논란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시민들의 우려는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집중 취재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구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이야기 나눌 대구 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낙동강 수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이런 사례 여러 차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 저도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좀 우려스럽고 네. 화도 나고 매번 이제 이런 사고가 그렇죠.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은 그 구미 산단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단이 왜 들어왔습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거죠. 이 산단이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식수원에 이런 그 거대 산단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단을 들어놓았잖아요. 이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산단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관리가 잘 안 됐던 거고 그런데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그간의 사고를 통해서 돌아보면 이번 사고가 이게 이제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터진 날, 이 사건 보도가 된 날에는 포털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로 1위에 대구 수돗물 사태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예. 지역민뿐만 아니라 예. 전 국민적인 그렇죠.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럼 당시 그 반응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 저도 뭐 궁금합니다. 이제 SNS나 이제 포털을 통해서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이 보도됐고, 그래서 실제로 뭐 TV 방송을 통해서 생수를 많이 사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실제로 좀 열풍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 이전에요.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나름 이 사건의 그 개요를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송민서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집중 취재요. 방금 잠깐 얘기 드렸듯이 대구 수돗물 파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 수돗물 파동 이유가요.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불화 화합물은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모니터링을 쭉 해왔고요. 그리고 낙동강요 환경청에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 동안 낙동강 유역의 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 해당 물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서 환경부에서는 2018년 5월에 낙동강 수계 18개 정수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 화합물인 과불화 핵산술폰산과 과불화 옥산탄이 검출이 된 것이죠. 특히 논란이 됐던 과불화 옥산탄은요, 국제암연구소에서 B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기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던 것이죠. 네. 현재 우리나라는요, 과불화 옥탄산과 과불화 핵산소폰산에 대한 권고 기준치가 없는 상태지만 선진국에서는 이 물질의 권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과불화 옥산탄의 권고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70ppt, 캐나다 200ppt, 독일 300ppt, 호주는 560ppt로 정해져 있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에서 측정된 과불화 옥탄산은 7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21ppt로 외국의 권고 기준을 크게 밑도는 양이 검출이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이 과불화 핵산술폰산인데요. 환경 호르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외국의 권고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캐나다 600ppt, 스웨덴은
900ppt,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낮은 권고치를 보이는 호주가 70ppt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측정된 과보라 핵산술폰사는 7월 2일을 기준으로 보면 129ppt로 호주에 비하면 높은 수치지만 캐나다와 스웨덴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것을 시청자들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대구 수돗물에서 나온 과보라 핵산술폰산이 캐나다와 스웨덴의 권고 기준치보다는 낮은 수치였지만 호주의 권고 기준치보다는 높게 나와서 지금의 대구 수돗물 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불안에 떠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요.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생수를 사재기 하는 열풍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이후 환경부 차관이 직접 대구에 찾아와서 대구의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불안에 떠는 시민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것 같습니다. 과보라 옥탄산과 또 하나는 과보라 핵산술폰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처음에 말씀드리는 과보라 옥탄산은 일단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 건데요. 이거는 외국의 권고 기준을 일단 밑도는 양이 검출됐고 다음에 발암물질은 아닙니다만 과보라 핵산술폰산 네. 이거는 타국에서는 권고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았는데 호주 기준치에 비유하자면은 조금 더, 오버된 예, 상태다. 그렇죠. 한 2배 정도. 예,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수치를 떠나서 워낙 대구에서는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시민들은 더욱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네,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90년대 초에 있었던 구미산단 페놀 유출 사고 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그럴 수도 더욱더 있죠.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낙동강에서 발생한 수질 사고 사례들을 좀 조사해봤습니다. 송민서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낙동강에서 발생한 수질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대구 수돗물 사태는 구미 산업단지에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원인 물질을 배출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1991년에는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에는요. 구미공단 내 10개 화성업체에서 사용하는 다이옥산이 유출돼서 또 한 번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을 샀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질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낙동강 수계와 두류 정수장과 매곡 정수장에서 유해 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검출이 됐고 2009년에는 대구 시내 다이옥산 농도가 높아져서 대구 일부 정수장의 취수가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듯 구미 산단으로 인한 비슷한 사례들 예전부터 꾸준히 지속이 돼서요. 대구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한 30년 새 사고가 이렇게도 많았나요? 정리를 해보니까 많네요, 정말. 네, 좀 많죠. 예. 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마 구미 페놀 사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기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페놀 사태 때가 이제 가장 그 쟁점이었죠. 사실은 네. 페놀 사태 이후로 대구 사회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 불안 이런 것이 이제 가중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렇죠. 생각되고 그때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때는 환경처였거든요. 환경처, 예. 장관이 경질되고 수상그룹 회장이 사임하고 네.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대단히 또 우리 사회가 수돗물, 먹는 물에 대한 이제 관심이 복중했고 관련한 설비 투자도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그때 돈으로 26조 원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호수 관로 분리 사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했고 그래서 구미시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8%까지 이제 하수처리장은 이제 증설이 완벽하게 돼 있고 네. 이제 우호수 관로가 이제 대구는 함유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구미 같은 경우는 98%까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대구는요? 그 대구는 지금 40% 됩니다. 아. 그래서 하수 관리 측면에서는 대구보다는 구미가 훨씬 더 안전하게 좀 관리되고 있고 대구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이후 관련 설비를 잘 해서 지금 좀 더 안전해졌다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과거에 건가요? 비해서는 네. 예. 수돗물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진단 기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만 이제
유해 물질이 나와도 우리가 이제 배놀 사태의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이런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건은 또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페놀 사태와 또 과부라 화합물 사태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페놀 사태는 그 페놀 원액이 파이프라인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게 원액이 그대로 30톤인가 네. 흘러든 사건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어쨌든 이제 업체에서 배수를 처리를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처리가 덜 됐거나 오염 물질이 그냥 나왔거나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앞에 그런 심각한 사고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산업체에서 처리를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안 돼서 나왔던 거죠. 그런 차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페놀, 다이옥산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더 쉬운데 과부라 화합물 저희가 뭐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 화면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옥탄산이라고 하는 것은 PFOA라고 해서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에 코팅제로 쓰이는 테플론을 만드는데 PFOA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공단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원수에서도 발견이 되고 정수에서도 발견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013년도에 대구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산모와 그 태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은 이 BFHSS 그 설폰산의 태아의 그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저체중이다라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국제학회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에서 한 역학조사에 의하면은 많은 과부라 물질 중에서도 이 술폰산이 과잉 행동장애 ADHD라는 이 과잉 행동 장애하고 관련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모와 어린아이에게 약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불안이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과부라액산 술폰산이 몸속에 농축이 되면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대구 수돗물 안전하다고 관계당국에서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의 불안을 완전히 삭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그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그리고 대구지방 환경청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낙동강은 대구에서는 그 서쪽 지역 달서구, 서구, 중구, 남구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 약 70% 가량의 시민들이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수성구, 동구 쪽은 수성구, 동구도 일부 지역이 지금 현재로는 들어갑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그쪽 지역은 이제 그 운문댐 그리고 공산댐, 가창댐에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얼마 전 그저께 보다가 원수에서는 4분의 1 수준으로 농도가 옅어졌고요. 정수에서는 절반 가까이 지금 감소가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규제 대상 물질이 아닌 상황에서 기업체들이 사용을 했는데 어떤 건강상 위해하진 않지만 이 수준에서 그 전보다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자발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줬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원료 물질 교체를 요구했을 때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원료 교체를 해서 어떤 저감 조치가 끝났을 때는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자문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앞서 저희가 그 인터뷰 들어봤던 여기 가톨릭 교수께서는 이게 또 뭐 인체의 태아의 산모의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또 위험성을 얘기하시니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구민 산단에서 해당 물질에 대해서 저감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지만은 산단에서 나오고 있는 화학 물질이 2,000여 종이 넘는다는데 네. 이 화학 물질이 언제 유해 물질로 또 변할지는 또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2,000여 종이 넘는 구미산단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또 전문가의 견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학물질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상세히 환경부가 좀 대책을 가지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또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거 그럴 수가 없으면 우리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얼마큼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 사회적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당국의 사회적 인지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물질들은 계속 더 나올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더욱더 많이 추가가 안 되게끔 좀 선제적으로 환경당국이라든지 대구시 또 상수사업본부가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산업체에서 흘러나온 화학 물질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식수에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과불화 화합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송무서 리포터가 설명해 주시죠. 네, 옆에 화면 보시면서 그래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환경 호르몬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 핵산술분사 농도를 한번 보시면요. 5월 23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미 하수처리장 내 당시 수치가 외국의 권고 기준치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배출업체에 대한 저감 조치를 한 이후를 살펴보면요. 6월 20일이죠. 구미 하수처리장의 과불화 핵산술폰산 농도가 현재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구 정수장 밑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감 조치를 한 이후에도 호주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면서 현재 대구 정수장의 과불화 핵산술폰산의 수치는 많이 안전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의 권고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B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과불화 옥탄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하수처리장에서는 농도가 다소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대구 정수장에서 측정되는 수치는 외국의 권고 기준치 이하에서 별다른 변동 없이 비슷한 농도를 유지하는 현상을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과불화 화합물의 농도 변화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논란이 일어난 직후 관계 당국에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정수장에서는 과불화 핵산술폰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정수건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것이 이제 그 달라진 강의 환경을 네. 통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 낙동강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거대한 보가 들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물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게 오해 물질이 들어와도 빨리 흘러가기라도 하면 사실은 문제가 좀 해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흘러 들어왔지만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약간 농도도 올라가거나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4대강 보를 하루빨리 좀 보를 열거나 철거를 해서 자연성을 되찾아주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건 개요 내지는 원인 분석 쪽에 포커스가 있었다면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그 관계 당국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공단에 나온 폐수들을 깨끗하게 예를 들면 역삼투항 공법 등을 이용해서 재처리해서 한다면 폐수의 방류량이 줄어들고 봅니다. 올 하반기에 이미 9만 톤,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구미시에서 이러한 재이용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과불화물 3종에 대해서 7월부터 수돗물 감시 항목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한 그 폐수들에 대해서 공장에서 나온 폐수들에 대해서도 감시 항목을 정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지 기준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나오도록 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말 활성탄 접촉조를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소질 검사를 통해서 매일 시민들에게 검사되는 즉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분말 활성탄 그거를 시설하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50%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규모까지는 연구가 됐고 그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공단 폐수 재처리 시설 확대, 과불화 화물 3종을 수실 감시 항목으로 추가 지정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정장님이 말씀하신 게 네. 이제 배수를 내버리지 않는 재이용한다는 것이 배수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무방류 시스템인데 이런 걸 근본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배수 자체를 강으로 안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포항에서 그렇게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체들한테도 비용 부담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데가 없는 데는 또 정부에서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 못했던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 감독이 또 철저해야 됩니다. 이제 산단을 관리하는 게 경북도와 구미시가 하게 되는데 네. 1, 2종 그리고 큰 업체들은 경북도가 하고 3, 4, 5종 작은 업체는 구미시가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된 것은 아마도 지금 큰 업체들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북도가 이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관리 감독 인원이 더없이 부족한 겁니다. 1, 2종 업체가 73개가 있는데 지금 경북도 5명이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못 나간다는 거죠. 네. 이래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대폭 확충해서 철저한 좀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무방류 시스템 또 관리 감독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낙동강으로 이제 처리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고도정수 처리를 해도 10에서 15% 정도밖에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분말 활성탄 처리 시설을 신설하면 이 문제 물질들을 절반 정도가량 줄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게 이제 이른바 고도정수 처리라는 건데 네. 이제 분말 활성탄이라는 게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드리겠다는 거죠. 당장 이제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런 것을 하면 개선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 자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강 자체가 그런 기능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래와 자갈, 그다음 수초, 습지 이런 것들이 이런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자연 정화 시스템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 옛날 집에 미나리꽝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낙동강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네, 네. 4대강 사업으로 강을 도려내버려서 그런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제 강을 옛날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노력도 병행돼야지 이런 유해양 물질이 일부 들어오더라도 강 자체가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보를 개방하고자 하는 주장에는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사실 보라는 것이 지금 사실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고 예. 시민들의 판단이기도 하고 저희 환경단체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만 가둬 놓지 물만 많아졌는데 그 물이 이른바 녹조라떼 물로 썩은 물이잖아요. 네네. 그런 물은 사실은 불필요한 물인데 물만 많아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보를 개방해서 강의 자연성을 빨리 되찾아주는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이 대구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현재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또 이끌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하고 또 대구시를 좀 질책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대구시장님과 예. 경북도지사께서 이제 수도 이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과연 의문입니다. 그게 가능한 주장인지. 왜냐하면 구미와 대구의 갈등 문제도 있고 구미 네. 시민들의 반대 정서가 대단합니다. 가보면 현수막이 도배됐고 뭐 이런 지정이 있는데 그거는 자제하고라도
만약에 이제 대구가 지소를 옮겨간다 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구미산단, 대구에도 공단이 많습니다. 네네. 이런 오염원들이 그대로 이제 낙동강에 처리가 안 된 새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부하를 고스란히 부산 경남 사람이 다 받아야 됩니다. 직선으로 이어가는 거죠. 부산 경남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남남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께서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책임한 주장이고 저는 좀 불가능한 주장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실태 짚어보고요. 앞으로 대책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한 수질 관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요.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까지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또 가져볼 수밖에 없네요. 네, 여기서 저희 집중 취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구 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님 그리고 송민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